예. 그럼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그 세터민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세터민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살고 있는 세터민이 뭐 1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비디오 클립을 한 4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4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이 내용들이 여기선 동영상이 녹화가 되지는 않네요. 그래서 요 링크들을 내가 어디죠?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태어난 신동혁 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제사회에 소개가 된 북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인신매매 당했던 탈북 여성 이야기, 그리고 특별군중, 그러니까는 평양시에 살았던, 그래서 아주 그 특별 대우를 받던 그 최현미 씨 이야기 등을 제가 그 동영상들을 우리 그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정착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단 입국을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오겠다라고 의사를 표현을 하면 뭐 재외공관이나 관련 기관에 보호 신청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 북경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든지, 아니면 태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든지, 아니면 몽골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국 지원을 신청을 하면 시설로 이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는 한편 또 정보 내지는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뭐 간첩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보호와 조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구나. 예, 그렇게 판단이 주어지면 이제 사회적응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서 민주시민으로, 우리 남한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는 그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배워오는 건데 짧은 기간 동안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게 모르는 것, 배우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교육이 끝나면 이제 거주지로 전입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자립과 재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고요. 또 보호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한국에까지 어떻게 오게 되냐 하면 북한을 거쳐 가지고 제3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데, 이 동영상들도 제가 또 따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는 것. 예. 근데 이 동영상을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남한에 이제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그 루트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도착 소감, 이것도 좀 여러분이 직접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세터민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어떨까요? 여기 동영상이 또 있는데, 이것도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한국 사회의 친근감을 보았을 때 여기 탈북자가 맨 위에 있는데요. 이게 그 뭐예요? 남에 가깝다로 보는 것이 이렇게 꽤 됩니다. 완전히 남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좀 적습니다. 예. 그런데 남의 우리 남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숫자가 수십 퍼센트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탈북보다 더 힘든 것이 우리나라 적응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동영상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탈북민들이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차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좀 미리 봐야 될 것 같고요. 탈북 여성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대한 그 동영상도 좀 보고요. 자, 세터민들, 탈북민, 세터민, 이 사람들이 느끼는 새로운 장애물, 남한 사회의 적응을 막는 이 장애물이요. 편견, 언어, 경제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도움을 주는 데에 우리는 주안점을 두는데 이 언어는요. 못 알아듣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아 이 사람 우리는 남한 사람 아닌데?' 어떤 그 표시를 해 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 남이다라고 해 가지고 그 편견으로 이어지는 것. 편견 차별이 50 어 9명이 이거를 얘기했고요. 언어적인 문제 33. 심지어 그 우리는 너무나도 그 쉽게 쓰는 영어 외래어들이 이 탈북민들, 세터민들에게는 전혀 쉬운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느끼는 것이 경제 문제예요. 예. 어 우리 남한 사람들처럼 그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예 그리고 체제가 달라서 생활 습관이 달라서 그 외에 이런저런 것들은 좀 우리가 또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어의 문법에 보면요. 예외가 나오고요. 또 그 예외를 공부했다 싶으면 예외 다음에 또 다른 예외가 나옵니다. 정말 영어 문법은 이 문법 그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예외가 있고 예외에 예외가 있어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터민과 관련해 가지고도 문제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탈북민이 중국 사람과 그러니까 북한을 나와 가지고 중국에서 살면서 예 사기를 당해 가지고 중국 사람과 결혼해 가지고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예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탈북민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중국 사람도 우리가 탈북 여성과 동일하게 대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내지는 북한 사람이냐 뭐 중국 사람이냐 이런 말들이 인제 오가고요. 또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출생 신고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면 엄마가 잡혀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엄마가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그 사이에 낳은 아기도 불법 체류자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기요. 이 아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그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터민들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서 그 생활의 자유를 찾아서 정치적 자유를 찾아서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먼 길을 둘러서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응대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해야지 뭐 '내가 무슨 할 일이 있겠어.' 이렇게 또 그 책임 회피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우리 대학생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과연 우리는 세터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질문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묻고 대답하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